교수님 간단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학과에서 C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있는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전공 분야에 대한 소개도 간략하게 해주시면서 네. 현재 일하고 계신 필드에 관한 이야기까지 엮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는 학부 때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요. 예전에는 전자계산공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공학과로 바뀌었죠. 컴퓨터공학과를 배우면서 운영체제라는 학문의 재미가 느껴져서 운영체제 연구실로 대학원을 진학을 했고요. 운영체제 연구실에서 실시간 시스템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졸업한 뒤에는 취업을 해서 IT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작은 그 IT 업체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자는 2명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영업을 담당하시는 임원진이 2분 계시는 조그만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지금 저희는 일본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영어 에세이를 자동 첨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대학이나 고등학교 입시에 영어 에세이를 필수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영어 에세이 지도에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자동으로 첨삭 지도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운영 체제라는 얘기 하셨는데 네. 살짝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실시간 운영 체제요. 제가 사실 연구했던 분야는 실시간 운영 체제는 아니고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이긴 한데요. 네. 실시간 운영 체제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실시간이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 빨리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실시간이라는 개념은 데드라인이 있는 걸 의미하거든요. 어떤 똑같은 작업을 여러 개를 하는데 작업마다 그 작업이 완료되어야 되는 데드라인 시점이 정해져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 그러면 학부생이나 대학원 시절에 교수님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학생 시절에는 별로 재미없게 살았던 것 같고요. 기억에 남는 거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저희 교수님이 이제 자료구조라는 과목을 담당하셨거든요. 근데 그 자료구조라는 과목의 실습 조교를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도 하고 실습도 봐주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C 프로그래밍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하는 과목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도 강의를 잘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가르치는 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서 네, 그때 기억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동기들이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친구들을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나중에 만나면 너 때문에 프로그래밍 하게 됐다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뿌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그러면 한양대와의 인연과 한양대에서 강의하게 된 이런 계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송정환 교수님 소개로 여기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송정환 교수님은 그 암호학회에서 제 그 학부 후배, 1년 후배인 친구랑 암호학회에서 이제 인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배에게 암호학회에서 만나셨을 때 C 프로그래밍 강의할 사람 좀 찾아달라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 와중에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C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은 수학과 1학년에 이제 1학기의 과목으로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체적인 수학과 커리큘럼에서 이 코딩 과목이 가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학적 사고를 실제로 구현을 하는데 필요한 게 코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컴퓨터를 빼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와서 사회에 발을 디뎠을 때 컴퓨터가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수학이라고 하는 이제 체력적인 스탯이 딱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코딩이라는 거는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무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기를 들고 어디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라서 여러분의 수학적인 개념을 이 도구를 통해서 조금 더 잘 시뮬레이션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게 코딩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학과 학생들한테 코딩 교육을 하겠다고 결정하신 수학과 교수님들의 결정이 저는 정말로 아주 대단한 결정이었고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좀 열심히 다들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도 뭐 순수 학문을 하든 아니면 응용적인 수학
학문을 하시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뭐 정밀한 계산이나 다량의 계산이나 아니면 그 많은 계산들을 하게 될 거고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걸 할 때 인간이 하는 거와 컴퓨터가 하는 거는 차이가 많죠. 그죠? 그래서 실수를 방지할 수도 있고 다량의 계산을 빨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도입을 해서 내 학문을 조금 더 발전시킨다라는 거는 여지없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딩의 기능으로서의 측면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파이썬과 구분되는 C 언어의 특장점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 배우기로 파이썬을 접하게 되면 쉽고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으로 바로바로 보여지게 할 수도 있고요. 쉬운 코드 몇 줄로. 그래서 쉽게 접근하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데는 파이썬이 되게 잘 사용될 수 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지금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도 실제로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에서도 파이썬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I 쪽 관련해서는 라이브러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을 쓰는 게 아주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쓰는데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느 언어를 추천할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C 언어를 얘기할 것 같거든요. 제가 가르쳐서가 아니고 C 언어를 배우게 되면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되게 적어요. 문법이 적어서 처음에 접근하기에는 되게 쉽지만 근데 조금 더 깊이 있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그 컴퓨터의 내부 구조, 특히 메모리를 어떻게 다루는지 메모리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의 흐름이라던가 실제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파이썬보다는 C 언어로 조금 더 체계적인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작업하실 때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노트북을 제가 작업할 때 사용하고요. 이거는 23년 버전 맥북 프로 14인치 버전입니다. 그거에서 약간 메모리 업그레이드 요 정도 그리고 SSD 업그레이드 정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뭐 카페에 가든 아니면 그냥 사무실에 가든 학교에 있든 어디서든 제가 뭐 무슨 에러가 나갔다거나 뭔가 클레임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사무실에는 이제 외부 모니터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앱 개발도 하기 때문에 앱을 개발할 때는 여러 개의 단말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단말도 여러 개가 이제 준비되어 있고 그 단말별로 꽂아가지고 그때그때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구축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강의 중에서 기억에 남는 학생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경도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경도 학생은 프로그래밍을 배운 적이 없대요. 없는데 마지막에 1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놀랐던 게 그날 이제 하루 배웠던 내용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과제를 내잖아요. 과제를 낼 때 그 과제에 바로바로 도입해가지고 사용을 해서 제가 딱 원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감명 깊었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성원이도 기억에 남습니다. 성원이는 제가 이제 그때 코로나 시절이어서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때 이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만 그때 대면으로 딱 치렀는데 중간고사 때 학교에 오더니 저한테 딱 와갖고 교수님 저랑 같이 커피 한잔 하시죠. 교수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친해진 학생입니다. 너무 기억에 남는 아주 멋진 그런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밸런스 게임 하나 해볼 건데요. 네. 수업 안 듣고 시험 잘 보는 학생 vs 수업 잘 듣고 시험 못 보는 학생 뭐가 더 좋으신가요? 저는 수업 잘 듣고 시험 못 보는 학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유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니 수업 안 듣고 시험 잘 보는 학생은 사실 제가 없어도 잘할 학생이거든요. 근데 수업은 잘 듣는데 시험을 못 보는 학생은 너무 마음이 쓰이고 안타깝고 조금 더 뭐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조금 더 챙겨주고 싶은 학생이라 그 학생을 골랐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뭔가 여태까지 들은 질문을 좀 포괄하는 이야기 같은데 네. 개발자를 꿈꾸는 수학과 학생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나요? 네. 일단은 개발자를 꿈꾸는 건 조금 먼 얘기고 가장 가까운 얘기로는 아마 컴공을 조금 다전해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전에도 여러 명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전을 했던 친구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다전을 하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일단은 그 다전을 하는 순간 그쪽에서 입장에서는 2, 3학년 수준의 그 커리큘럼부터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1학년이나 아니면 그 전에 배웠어야 할 기초 내용에 대한 그 학습이 없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갭이 생기면서 그 부분을 좀 복구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다음 학습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혹시 다전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전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보시고 다전했던 선배님들한테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조금 습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전을 시작하셔야 당황하지 않고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과 학생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정말 제가 딱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동경하는 그런 개발자들이 수학이나 물리 베이스에서 출발하신 개발자분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이라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무기가 들려진 거라서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분들이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적인 체력이 없다 보니까 그 같은 계산을 하더라도 조금 더 불편하게,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계산을 하고 구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수학이나 물리 베이스의 그런 개발자분들은 그런 것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수학과 학생들이 개발자 쪽으로 개발 그 분야로 나가시는 것을 너무너무 적극 환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차근차근 그 프로그래밍 관련된 IT 관련된 지식들을 쌓아 나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보통 수업 마지막 시간에 학기 마지막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거든요. 보통 이제 그 다전을 하지 않더라도 개발을 하고 싶다면 기초적인 학문들은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짜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짜면서 그러면서 자기 실력을 늘려 나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늘려 나가는 도중에 자기가 작성한 코드들이 쌓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Git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코드를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에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면 그게 나중에 그 자산이 될 거고 나중에 개발자로서 활동할 때 포트폴리오로서 아주 톡톡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 그런 자료들을 잘 쌓아두시고 그거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은 개발자로서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베이스 그 체력을 가지신 여러분들의 개발 쪽에 도전을 환영합니다. 반기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